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니 코너입니다. 재테크를 다루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와 함께 고분양가가 바꾼 증여 트렌드, 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하면서 그것이 증여 트렌드를 바꿨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이 증여를 할 때와 안 할 때와 어떤 또 차이가 있는 건지 등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요즘에 뭐 이른바 증여 재테크가 유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아파트 거래 유형은 매매, 교환, 증여, 분양권 팔아 넘기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증여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네. 네.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 9월 서울의 증여 비중이 5%였는데 10월에 14.4%, 11월에 13.6%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래서 세금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주택자인 부모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증여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절세, 또 이른바 재테크적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증여가 많은 지역을 보니까 분양가가 좀 높았던 그런 지역에서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결국 이제 강남 송파 같은 이런 쪽에서 증여가 많았다. 그리고 부자들의 일종의 재테크로 증여가 또 유행인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 안에서도 서초구의 증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55%, 그리고 11월에 40%였으니까 서울 전체 수치보다도 40%포인트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DH 방배라는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그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에 분양을 해서 9월부터 당첨자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네네. 이 청약 당첨자들이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기 위해서 계약 시점에 이 부부간 증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를 활용을 하면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DH 방배는 3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거든요. 대단지네요. 그래서, 네, 이런 사례가 많아서 수치도 단기간에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증여가 많아서 서초구 수치가 확 올라갔군요. 네. 다른데 뭐 강남 송파 이런 데도 좀 올라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서초가 많은 이유가 그 아파트 대단지 네네. 때문에 그렇다. 부부간 증여가 대다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단독 명의로 했을 때와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와 그 세금의 절세의 차이,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가격이 17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단독 명의로 소유를 했을 때는 재산세 255만 원에 네. 종합부동산세가 36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291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 명의로 소유할 경우에는 재산세는 똑같이 255만 원을 내지만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부부가 절반씩 소유를 하게 되면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1억 원 이하가 됩니다. 확 주니까. 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면 연간 36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단독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어쨌든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뭐 혹시 그런 것도 마쿠에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예를 들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 왜 당신 명의냐, 내 명의도 같이 하자,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거기 그런 부분과 또 돈도 좀 아끼고, 네네.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특히 이 부부간 증여가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이제 시가로 바뀐 거,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기존에는 거래가 잘 없어서 시가가 형성되지 않았던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국세청이 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가는 보통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되기 전에 작년에 서둘러서 증여를 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에서 증여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 차이가 좀 크겠네요.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사실 뭐 적은 데는 뭐 몇억 정도면 조금 더 크면 4, 5억 이렇게 네네. 넘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그에 네네. 따라서 세부담이 시가로 매길 경우에는 꽤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가기 전에 빨리 증여해서 그 세부담을 낮추자라는 네. 그것도 상당히 이게 증여가 이른바 증여 테크가 늘어난 한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증여 비중을 보면 근데 2017년 이후 7년 만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낮았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던데 그건 또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증여 비중이 7.5%였는데 네.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이게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일 때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계속 보유를 하려고 하겠지만 네. 지금이 가장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빨리 팔아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 건수가 낮았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전체의 부동산이 지금이 거의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하는 비중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 송파 이쪽 강남구에서 증여가 많았던 이유는 대단지가 들어선 그런 측면도 있고 절세 측면이 또 강했기 때문에 그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른바 고분양가가 있는 쪽에서는 증여가 늘은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네. 네, 오늘은 최근에 새롭게 주목되는 증여 테크, 증여 트렌드가 왜 늘었는지와 관련해서 권현지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